강미라는 눈앞에서 강승우가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서울의 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 차가운 바람이 불며 최자영의 떨리는 손을 스친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떠돌 뿐이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랑했던 남편 강규철의 배신, 그리고 그녀가 아들로 여겼던 강승우가 사실은 남편의 여동생 강미란의 친아들이라는 충격적 진실. 최자영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승우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며 키웠다.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은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강규철은 최자영을 속였다. 그는 아내에게 승우를 친아들로 믿게 하고 강미란에게는 침묵을 강요했다. 미란은 오랜 세월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황기찬이라는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고 최자영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다. 미란의 배신은 최자영에게 칼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다. 자영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 미란을 몰아붙였다. 그녀는 미란에게 승우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위협했다. 승우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영은 미란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복수심이 독처럼 퍼져갔다. 미란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승우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으려던 희망마저 무너질 터였다. 그녀는 자영에게 애원했다. 자신이 직접 승우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제발 시간을 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자영의 차가운 미소는 그녀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자영은 승우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여전히 사랑했다. 하지만 미란의 공포에 찬 얼굴은 그녀에게 통제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었다. 자영은 그 감정에 취해 미란을 끝없이 괴롭혔다. 그러나 그 복수심은 곧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줄 아무도 몰랐다. 강미란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났다. 자영을 향한 증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점점 더 광기로 몰아갔다. 그녀는 자영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만이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자영이 기억상실증으로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발견한 미라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차에 올라 자영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자영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유령 같았다. 갑작스레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빗소리가 미란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었고 발은 가속 페달 위에 얹혔다. 그녀의 눈앞에서 자영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미란의 머릿속은 온통 어둠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자영을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뛰어들었다. 그는 자영을 밀쳐내고 자신을 차 앞에 세웠다. 바로 강승우였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거리를 헤매다 자영을 찾으러 이곳에 왔었다. 자영의 갑작스러운 냉담함에 상처받은 그는 그녀를 향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었다. 그녀의 따뜻했던 포옹, 다정한 미소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지금 자영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다. 승우는 자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미라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다. 차 앞에 선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승우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차는 승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의 몸은 허공으로 튕겨져 아스팔트 위로 처참히 떨어졌다. 미라는 차에서 뛰쳐나와 승우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비에 젖은 그의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승우야. 제발. 이러지 마. 그녀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최자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승우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순간 그녀의 흐릿했던 기억이 깨어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승우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자영은 급히 전화기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승우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과다출혈과 강한 충격으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미라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승우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내 아들. 내 아들. 그녀의 비명은 병원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은 흐려졌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경찰이 도착해 그녀를 연행해 갔지만 그녀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끌려갔다. 승우의 죽음은 그녀에게 있어 세상의 종말이었다. 최자영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승우가 어린 시절 그려준 그림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친아들로 키웠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한 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다. 자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미란을 증오했지만 승우를 잃은 이 고통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깊게 그녀를 찔렀다. 이 비극의 끝에서 진실은 모두를 파괴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혔던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는 이제 피로 얼룩진 잔해만을 남겼다. 과연 이 드라마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미라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자영은 이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장면은 또 어떤 충격을 안길 것인가?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복도. 강미라는 수갑에 묶인 채 경찰에게 끌려간다. 그녀의 눈은 텅 비었고 발걸음은 허공을 걷는 듯 힘없이 흔들린다. 방금 전 그녀의 손으로 아들 강승우가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비명은 병원 벽에 메아리 쳤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미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실, 그녀가 사랑했던 유일한 혈육은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해지며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져 간다. 그러나 이 비극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최자영은 병원 침대 옆에 홀로 앉아 있다. 그녀의 손에는 승우가 어린 시절 그려준 그림이 쥐어져 있다. 색연필로 서툴게 그린 집과 나무, 그리고 웃고 있는 세 사람. 자영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승우를 친아들로 키웠다.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한 품, 그리고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다. 자영은 미란을 증오했다. 하지만 승우를 잃은 이 고통은 그녀의 복수심마저 집어삼켰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하고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 한편 YL그룹의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다. 그는 방금 승우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도 동정도 없다. 오직 계산적인 냉정함만이 가득하다. 승우의 죽음은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그는 이를 기회로 삼기로 한다. 그는 강미란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녀의 절망, 그녀의 죄책감은 그를 위해 더 큰 무기가 될 것이다. 황기찬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린다. 미란을 감시해. 그녀가 무너지기 전에 그녀를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쥐어짜.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 YL그룹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그는 누구든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심지어 자신의 친형 황기만마저. 황기만은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다. 그의 몸은 밧줄에 묶여 있고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그는 납치범들과의 거래를 통해 기찬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기찬의 더 큰 게임 속에서 또 다른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만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린다. 기찬,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기찬이 숨기고 있는 더 깊은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 같은 시각, 제인과 유경은 비밀리에 만난다. 그들은 은호의 죽음과 황기만의 범죄를 파헤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제인은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를 정리하며 유경에게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승우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야. 이 모든 건 YL그룹과 연결되어 있어. 황기찬, 황기만, 그리고 강미란. 그들 모두가 이 비극의 일부야. 유경은 이를 악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제인, 은호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해. 두 여자는 손을 맞잡는다. 그들의 눈빛은 복수로 불타오른다. 그들은 YL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 모든 비밀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그들이 파헤치려는 진실이 그들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병원으로 돌아오면 최자영은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다. 그녀는 승우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녀는 강미란의 차가 자신을 향해 돌진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리고 승우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그 순간을. 자영은 이를 악문다. 그녀는 미란을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황기찬의 그림자가 이 모든 비극 뒤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병원 침대 옆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다. 최자영은 이제 복수의 길로 들어선다. 그녀는 승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일을 찾아낼 것이다. 그 시각, 강미라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다. 그녀는 승우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의 어린 시절, 그녀가 멀리서 지켜보던 그 순간들. 그녀는 그를 품에 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를 영원히 잃었다. 미라는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친다. 그녀의 손에서 피가 흐르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왜 그랬어?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황기찬의 목소리다. 그는 유치장 밖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미란,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내가 원한다면 복수할 기회를 줄게. 미라는 이를 악문다. 그녀는 황기찬을 증오하지만 그의 제안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드라마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승우의 죽음은 모든 이의 운명을 뒤바꿨다. 최자영은 복수의 칼을 갈고 강미라는 죄책감과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한다. 황기찬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두를 희생시키려 하고 황기만은 어둠 속에서 반격을 준비한다. 제인과 유경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점점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 이 모든 갈등은 YL그룹의 비밀과 얽혀 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 승우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다음 장면은 또 어떤 충격을 안길 것인가? 최자영은 황기찬의 진짜 얼굴을 밝혀낼 수 있을까? 강미라는 황기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두는 더 큰 파멸로 치달을 뿐일까? 이 드라마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망과 배신의 심연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심연 속에서 진실은 또 다른 피해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서울의 밤, 차가운 비가 내리는 거리. 병원 복도는 여전히 정막에 잠겨 있다. 최자영은 승우의 죽음이 남긴 상처를 가슴에 안고 병실을 떠난다. 그녀의 손에는 승우가 어린 시절 그려준 그림이 쥐어져 있다. 색연필로 그린 서툰 집과 나무, 그리고 웃는 세 사람. 하지만 그 그림은 이제 그녀에게 고통의 흔적일 뿐이다. 자영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그 안에는 새롭게 타오르는 복수의 불씨가 깃들어 있다. 그녀는 강미란의 배신과 황기찬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감한다. 자영은 더 이상 약한 여인이 아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한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와. 황기찬의 모든 것, 그의 비밀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다. 최자영은 이제 승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일을 추적할 것이다. 같은 시각, 강미라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다. 그녀는 승우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린다. 비에 젖은 그의 몸, 그녀의 품에서 점점 차가워지던 그의 손, 미라는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치며 오열한다. 그녀의 손에서 피가 흐르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녀의 머릿속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치장 문이 열리고 황기찬의 부하가 나타난다. 그는 미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회장님이 기회를 주신다. 복수를 원한다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라는 이를 악문다. 그녀는 황기찬을 증오하지만 그의 제안이 그녀의 마지막 구원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승우를 잃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편 YL그룹의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다. 그는 승우의 죽음을 기회로 사마 강미란을 완전히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한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며 중얼거린다. 미란, 내가 무너지든 말든 너는 내 계획의 일부야. 그의 눈에는 탐욕과 야망만이 번쩍인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최자영이 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YL그룹의 뿌리 깊은 부패와 얽혀 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욕망과 배신의 소용돌이로 치닫는다. 최자영은 황기찬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까? 강미라는 죄책감 속에서 구원을 찾을까? 아니면 황기찬의 소나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까? 그리고 재인과 유경은 진실을 파헤치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다음 장면은 또 어떤 피해 대가를 요구할 것인가?